주요 대선 후보들이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마지막 TV 토론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막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열렸던 마지막 공식 초청 TV 토론, 정치 개혁,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공약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뤘는데요. 어제 장면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라는 영화가 정말 성남시를 딱 상징하는,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저는 업자를 만난 일도 없고 그들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것은 그 검찰의 가혹한 그 압박 수사 때문이죠.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혼자 드신 겁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을 일단. 네, 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주요 발언들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묻기도 했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졌는데 일단 어제 TV 토론 한 주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과 이 방패가 맞부딪힌 그런 그 굉장한 검투사를 가 이제 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요. 예. 역시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다 보니까 각 후보가 이제 거의 총력전을 벌이다시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네거티브전 위주로 간 게 좀 아쉬운 그런 대목이죠.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장한 혐오와 폭력이었다. 정말 TV를 끄고 싶었다. TV 토론 역사, 대선 TV 토론 역사상 최대 막장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토론회였고요. 앞서서 두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었는데 앞선 토론회와 비교를 했을 때 후보들의 질문, 답변, 태도나 전략 같은 게 바뀐 부분이 보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관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광훈 목사 그 시위 현장에 가서 연단에 올라서 하셨던 말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되풀이하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과거사 내지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 공격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태도 변화가 가장 많았던 게 이재명 후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은 계속 이제 방어에만 이제 주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방어를 했습니다만 좀 공세적 방어. 그래서 이제 방어를 하면서도 역공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달라진 그런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는 일관되게 이제 공격지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권영국 후보는 역시 이제 좀 일관성이 유지가 되긴 했는데 좀 단점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정당의 특성상 이슈가 상당히 좀 이렇게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꼭 재판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저께 지적을 하긴 했는데 네. 원래 TV 토론은 재판정보다 더 뜨겁기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이재명 후보의 태도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허허실실한 전략이었고요. 2차 때는 준비가 안 됐는데 맞대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책에는 정책, 그리고 비방에는
준비된 맞대응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가 1차, 2차, 3차 거치면서 굉장히 달라졌다.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겠지만 반면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난 1, 2차 TV 토론을 거치면서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도 그 이유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이 관련된 대선 관련된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하기 좀 쉽지 않고 오늘 아침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되게 너무 진흙탕 난타전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뭐 저희 후보는 그냥 차분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피해 다니기에 조금 바빴던 토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는 언론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우리 김문수 후보님 사전 투표는 내일 인천 계양에서 아마 오전에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인천 계양이라는 곳이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 이제 인천이라는 상징성을 저희가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가 좀 집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이라는 곳은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계양은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라는 의미가 있고 인천이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그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거기에서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뭐 일부는 담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사전 투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앞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많이 주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6일간의 시간은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겠지만 6일간의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상승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과 장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늦게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확산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일 사전 투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남은 6일 동안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필승의 컨셉입니다. 경남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합니다. 오전 9시 50분에 3.15 민주묘지, 경남 창원에 있는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시고 10시 40분 필승으로 이어질 창원시 유세, 창원시 성산구 유세가 있고 11시 50분에 김해시 김수로 왕릉공원에서 김해 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50분에는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에서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14시 30분에는 양산, 16시 10분 경산, 그리고 16시 50분에는 영남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생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18시에는 경북 영천역, 그리고 19시 40분에 마지막으로 대구시 광역시 집중유세,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영남 지역의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저희는 이제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고 특히 부울경의 분위기가 잡히면 상승세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단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문수 후보 내일 사전투표 장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공산화 직전에 전세를 역전시킨 곳이라고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깜깜이 기간이어서 공표를 할 수 없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앞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조사도 있었다라고 했고요. 매일매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오늘 경남 지역으로 주로 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방금 예. 얘기요. 뭐 인천 상륙작전과 비유하신 거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대한의 희망 회로를 돌린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정책 없는 네거티브 이걸로 일관을 했었는데 인천에 가시던 아니면은 부산에 가시던 다 좋은데 과연 정책 없는 네거티브로 남은 6일 동안 역전이 가능할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이 필요하긴 하죠. 예. 예,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이제 의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TV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너무 그게 없었어요. 특히 3차 토론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의 전부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비리 또는 이제 논란에 됐던 그런 사안들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용 잘 모르는 정책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늘 해오던 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하시라고 아마 이제 참모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양상이 과연 바뀌겠는가? 김문수 후보가 다니면서 계속 저 얘기만 이제 주로 하게 될 텐데 기존에 이미 똘똘 뭉쳐져 있는 그 핵심 보수 지지층 이외의 계층이 과연 그 말에 얼마나 동조를 하겠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외연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 상승을 이제 끌어내는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 브리핑 듣고 오셨고요. 앞서 박창원 교수님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하시다가 끊겼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준석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일화에 다시 한번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궁금했는데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 보였는데 말씀 좀 이어가시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때리기의 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네. 지난 1, 2차 토론 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한 게 이런 이재명 때리기가 먹혔다. 그래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아마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선은 역시나 중도 싸움입니다. 그럼 이재명 때리기 정책 없는 네거티브로 과연 중도 확대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때리기에는 협공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이었는데 그래서 단일화가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대선 이후까지 계속 갈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라고 불리우는 거 안에 정말 수많은 동상이몽들만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없지만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어떤 지점을 노리나를 제가 좀 이제 주목해서 봤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진보 지지층 내에 그 약간 그 중도 성향의 진보층까지도 떼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위험한 후보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거를 집중 부각시키는데 좀 이제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1, 2차 TV 토론에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소득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동안에 제기했던 의혹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그 의혹 제기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좀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서 김문수 후보를 몰아붙이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주요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하지 저는 않아야 계엄 된다.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네.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바로 가지 더 해제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비상계엄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계엄, 내란,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거쳐가야 될 관문이었다고 봐요. 뭐 불가피했다 이런 토론은 검증은 뭐 필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뭐 권영국 후보가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게 재판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 토론과 TV 토론은 대선 토론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선 토론이라고 하면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 각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역은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이러이런 죄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있고 온리 그걸로만 일관하는 토론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마치 우리가 TV 토론 보면은요 후보자들이 착각하는데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토론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설득은 이거는 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뭐 연기 대상 뽑는 것도 아니에요. 백분 토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그리고 정책, 공약 이것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대선 TV 토론이라 할 수 있겠느냐. 국민에 대한 예의를 잃은 게 아니냐. 하다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용어까지 언어까지 써가면서 본인은 그걸 갖다가 검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고문이었고 폭력이었다. 정말 사상 최악의 TV 토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책 제시보다는 공격이 위주가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늘 저희도 이제 평론하면서 뭐 정책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늘 드리는데 예. 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게 또 이해가 돼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가장 이렇게 효과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거티브 공세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 선거 막판에 이런 네거티브는 일시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인데 급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이제 현상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도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으로 올수록 점점 양측 모두 지금 뭐 그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가열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연장선에서 이제 이 TV 토론도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한데 묶어서 내란 프레임을 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 권영국 후보도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게 조금 어저께 적용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문수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비상계엄이나 또 탄핵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잘못 이제 어거지로 씌우려다 보면 무리수가 좀 발생하는데 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였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 법정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어저께 이 부분에 관한하는 권영국 후보도 거의 검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단정하고 당신네들 내란죄잖아 라고 단정하고 그 프레임을 몰아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뭐 이재명 후보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글쎄요, 그 권영국 후보까지 거기 가세한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동조해서 같이 이제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내란죄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가능성하고 그거하고는 딴 문제다. 그리고 본인 지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동일한 논리로 또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증거도 없고 이게 죄로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또 내란죄 부분은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언밸런스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도 아마 유권자들은 놓치지 않을 거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치열했던 TV 토론 어제 마무리가 됐고 당장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양일간 진행이 되는 사전투표. 지난 대선에서는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이 육박하는 사전투표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단일화였는데 이준석 후보 어제 기자회견을 재차 열어서 단일화 없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요. 네. 국민의힘도 사실상 3자 구도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프레임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대응 태세가 좀 확연히 좀 달라진 것이 어제부터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했는데 예. 그동안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들어줄 테니 뭐 우리하고 단일화하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 총리직도 줄 수 있고 뭐 당 대표 직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면 이제는 또 이제 싹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이제 비난하는 쪽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찍으면 그 표 다 사표된다. 네. 그러면서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를 찍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때리기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후보는 지금 중도 진보까지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기감을 안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준석 때리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과연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될지는 좀 의문이고 제가 보건대는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마이너스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이맘때였습니다. 8시쯤에 이제 촉보를 통해서 단일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것이냐 싶었는데 물론 어제 이제 단일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없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 혹은 김문수 후보가 2위, 3위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할 것으로 보세요? 뭐 당연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단일화라고 하는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최대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지지층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투표 동력 아마 이런 거에 집중할 거고 특히나 스윙보터로 알려진 2030 세대. 또 중도층 이걸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특히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단일화 된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화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지층이 단일화가 실패하면 패배하는 게 너무나 눈앞에 뻔한데 단일화를 해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실망한 지지층을 어떻게 투표장으로 오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남은 기간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단일화를 통한 정권, 소위 이재명 심판, 뭐 독재 정권 막기 이런 거를 주장해 왔었지만 사실상 그 가장 큰 무기였던 인천 상륙 작전 하려는데 구명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한 지지층을 어떻게 6일 동안 묶어내느냐, 그래서 최대한 이탈을 막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괴물 독재 국가로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김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낙연 고문의 지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중도 외연 확대 의미를 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 진보에 해당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린 이제 카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3년 임기 단축 그 개헌을 매개로 해서 공동정부 구상을 그때 했던 거죠. 그래서 개헌 빅텐트 이야기하면서 이낙연 이제 그 당시 후보하고 이제 논의가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논의. 그때 정도에 이게 성사가 됐더라면 굉장히 파괴력이 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시점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 그거는 김문수 후보 내지는 그 캠프의 좀 전략적인 역량이 좀 부족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어떻게든 한덕수 전 총리를 뭐 이제 끌어들여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3년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낙연 지금 전 총리의 측하고도 그때부터 연대 구조를 만들었으면 지금 훨씬 아마 큰 그림이 그려졌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느끼기에도 좀 위협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너무 늦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 새미래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같이 합류를 원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합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별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낙연 고문의 지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야합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빅텐트 친다고 쳤는데 최소한 4개는 기둥이 있어야 세워지잖아요, 텐트가요. 근데 기둥 2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빅텐트는 뭐 사실상 이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이낙연 고문의 지지 선언을 바라보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 과거에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들,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이낙연 전 총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때는 대권을 손에 쥐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일개낭인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일개낭인이 된 전 총리, 전 대선 후보가 이제는 정말로 한풀이를 하고 있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대권과 당권을 다 빼앗기고 정말로 길거리로 나앉은 이낙연 전 총리가 오갈 데 없으니 자기의 한풀이를 위해서 적진을 찾아가서 내가 토항하겠어 이런 꼴이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배고픈데 비빔밥 먹고 싶은데 갑자기 도토리 하나 들어왔어요. 뭐 도토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 먹기 참 애매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6일 남았고 어제부로 이제 깜깜이 선거 오늘 이제 0시부터죠. 깜깜이 선거 기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가 역전된 바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6일 남은 대선 기간 중에서 남은 변수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네, 최근 여론조사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사실은 양쪽 진영은 거의 다 똘똘 지금 뭉쳐서 지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나마 이제 무당층 내지 중도층이 조금 남아 있긴 한데 그 숫자도 이제 대선 초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대략 이제 5% 뭐 이 언저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이 이제 무당층 내지는 이제 중도층이라고 언급된 이 분들이 어디로 이제 표를 줄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좀 과거 대선 양상하고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는 샤이 진보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정권하에서는 샤이 보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잘 응답 안 하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하는 이제 그런 층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 양진영이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똘똘 뭉쳐버리는 바람에 이 샤이 보수도 없고 샤이 진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샤이 중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도층 중에서 여론조사 지표에 안 잡히는 응답을 하지 않는 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뭐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간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고 만약에 투표를 참여한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의 지지율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조금 플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잘하면 15% 정도까지는 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후보는 지금 뭐 45대 한 35 내지는 뭐 많이 나올 경우는 이쪽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50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중도층의 움직임은 눈여겨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변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문수 후보가 만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 때처럼 무박 유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어떤 열정과 열의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어떤 변수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예측을 해보신다면요. 제가 12년 어제 TV 토론 보면서 12년 대선 TV 토론이 생각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년 대선 TV 토론 또는 대선은 정말 치열했어요. 사실상 문재인 일- 박근혜 네, 대통령. 문재인 네. 박근혜의 대결은 정말 치열한 1대1 대결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도토리처럼 끼어있던 후보가 있었어요. 이정희 후보요. 근데 예.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 막판에 나는 뭐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짐작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당일날 그 역풍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정말로 그 투표장으로서의 투표 부대로 이끄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는 단일화라고 하는 변수도 끝났고, 근데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이정희 후보의 발언과 거의 유사한 측면을 가지지 않나. 이게 이준석 후보가 태풍이 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 어제 그 TV 토론의 한마디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거다. 특히 중도층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갈까? 아니면은 그래도 보수 김문수에게 갈까? 아니면 뭐 누구에게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12년 대선 때의 이정희 효과를 이번 25년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그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저는 마지막 중도층에게 미치는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회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이뤄졌던 토론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은혜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